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텍스트 레이어의 그 앵커 포인터를 좀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자, 이 텍스트 레이어를 제가 쓰고요. 자, 텍스트를 하나 썼고요. 가운데 위치를 시켜놨는데, 뭐 간단하게 회전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해서 애니메이션, 로테이션 하나 주겠습니다. 로테이션. 자, 그래서 이 로테이션에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션만 좀 잡아 놓겠습니다. 뭐 한 바퀴를 돌릴까요?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스타트 조절해서 보시면 자,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정확히 그 센터를 중심으로 돌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글자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질 않죠. 자, 그 이유가 이 글자 텍스트 레이어는 앵커 포인트 자체, 그러니까 회전축이 이 글자의 중앙에 와 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에다가 애니메이트 앵커 포인터라는 놈을 또 하나 주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앵커 포인터라는 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절을 해서 정확히 가운데로 회전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까랑 다르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조절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글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자, 처음에 얘가 0이었는데 내가 얘를 센터에 맞추기 위해서 좀 내렸습니다. 자, 뭐 한 마이너스 한 22 정도만 내릴까요? 자, 이렇게 되면 위치가 바뀌었죠. 처음에 있던 위치와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위치가 떨어졌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이 레이어 자체의 트랜스폼 중에 앵커 포인트,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죠. 원래 위치로 가려면 얼마만큼 올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요 위에서 적용된 얘와 정반대의 값 22, 양수로 22가 올라가면 똑같아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얘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20이 떨어졌을 때 얘는 플러스 120이 되면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항상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와 얘는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아예 이렇게 수치로 매번 입력하시지 마시고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얘 앵커 포인트, 트랜스폼의 앵커 포인트를 아예 그냥 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애니메이션 여기서 준 앵커 포인트에다가 링크를 걸어버리고요. 여기다가 그냥 두면 안 되죠.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자,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항상 반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간다고 해서 얘도 이렇게 되면 똑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제 위치를 못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쵸. 역함수 만들어줘야죠.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항상 반대가 되게끔.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만치 얘는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X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둔 상태에서 얘의 회전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얘를 조절을 싹 하니까 회전축이 중앙이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쵸. 중앙으로 맞추기 위해서 얘를 조절을 하더라도 글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으면서도 센터로 맞출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앵커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맞춰놓고 실제로 간단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스타트, 뭐 당연히 0으로 갖다 놓고요. 엔드도 엔드나 요 정도만 한 세 글자 정도, 요 정도의 범위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한 30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자, 모든 애니메이션 이제 옵셋 갖고 조절하겠습니다. 옵셋 가지고요. 자, 그래서 얘도 정확히 마이너스 3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 자, 마이너스 30이라는 건 얘하고 반대가 되죠. 30만치. 그러면 정확히 스타트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얘가 20%다. 자, 그러면 얘가 20%가 되면 마이너스 20이 되면 정확히 이 시작 전부터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얘가 조금이라도 진행을 하면 이렇게 맞진 않게 되죠. 시작부터가. 자, 그래서 얘도 뭐 그냥 20으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키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할까요? 자, 어디까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자, 이렇게 키를 잡아놓으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당연히 돌죠. 처음에 스타트 빠져나갈 때 이 부분은. 자, 그런데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죠. 뒷부분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전에 애니메이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설명드렸다시피 이 레인지 셀렉터를 벗어나면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겁니까? 여긴 지금 앵커 포인트가 다 벗어나 있고 스타트를 하면 이 부분은 다시 앵커 포인트, 이 레인지 셀렉터 안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글자가 앞에서부터는. 그래서 돌아가고 뒷부분은 다시 빠져나오니까 또다시 제 위치로 가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나는 이게 싫다. 들어가든 나오든 어떤 한 방향으로만 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갖고 조절하는 게 아니죠. 어드밴스 탭 쪽에 보시면 여기 스피어, 이 모양이 스퀘어가 아닌 뭐다? 램프 업 다운. 이거 기억나시죠? 램프 업 다운은 어떤 겁니까? 처음과 레인지 셀렉터의 처음과 끝이 항상 그렇죠. 일정한 그 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램프 업이나 이런 것도 바꾸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됩니까? 뒤쪽이 다시 돌아가질 않죠. 뭐 램프 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반대로, 각도가 반대로 돌아간다는 것 뿐이죠. 이렇게 회전축이. 뭐 램프 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자, 이 애니메이션은 별로 멋이 없다. 그럼 나는 이 회전축, 이 회전하는 게 정 가운데를 지금 맞추려고 우린 노력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회전축이 달라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앵커 포인트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큰 회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얘를 한번 조절해 볼까요? 자, 폭을 조금만 더 늘릴까요? 글자가 너무 영역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한 40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일부러.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40부터 시작을 하게끔요. 정확히 0부터 시작을 하게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굉장히 크게, 왜 이 앵커 포인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트랜스폼의 앵커 포인트도 익스프레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반대로 항상 글자는 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되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Y축만 조절하는 게 싫다. 나는 X축도 조절하고 싶다. 얼마든지 조절하시면 되죠. X축까지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쓰고 내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할 때 이런 거 여러분들 그 텍스트 프리셋에 보면 많이 있죠. 이런 거. 근데 과연 저런 걸 어떻게 만드느냐. 앵커 포인터를 움직인다는 건 알겠는데 얘를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글자의 위치가 바뀌고 그럼 다시 글자를 제 위치로 갖다 놔야 되고 매번 그랬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앵커 포인트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글자는 제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그 램프 리뷰로 한번 볼까요? 모션 블럭 키시고 여기까지만 N키 눌러서 램프 리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애니메이션 시킬 때 그 중심축, 어떤 그 트랜스폼의 중심축을 잡는 게 앵커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잡는다는 건 아는데 항상 얘를 움직이다 보면 레이어 자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